이창용 더스트님, 특별한 노화 방지식을 즐긴 인물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노화 방지식을 평생 즐겨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중국의 절세 미녀, 경국지색의 표상, 바로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눈웃음 한 번에 온갖 교태가 나와 단장한 궁궐의 미녀들이 낯빛을 잃었다. 미인의 그냥 뭐 대명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이쁘시네요. 양귀비는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 감각으로 당시 현종의 마음을 한눈에 한 번에 사로잡았던 여인으로 불리우는데요. 그때 당시 양귀비는 이 아름다움을 영원히 좀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아름다움으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이 미모가 계속 유지되어야 내가 이 황제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양귀비가 즐겨 먹었던 음식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리치. 중국에서는 여지라고 불리우는 과일이에요. 리치는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선 기원전 2000년부터 재배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만큼이나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과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당도가 뛰어나고 맛있다 보니 오래전부터 중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던 과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귀비가 리치의 맛을 보더니 푹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종은 이 양귀비를 기쁘게 해줄 요량으로 매일매일 신선한 리치를 장안성으로 배송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문제는 지금의 남부 지역인 관둥성, 수찬성 이 지역이 리치의 주요 생산지인데 서기 7세기경에 1000km를 배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 비행기로도 몇 시간 가야 되는데. 그럼요. 아마 3시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 만에 옮길 수 있는 리치 급송 운송 체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1000km를? 산지 직송이 그렇죠. 됐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 1000km 단위를 세분화해서 역참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참마다 전부 다 말을 배치를 하고 관등성에서 기수 한 명이 리치를 둘러매고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의 힘이 떨어질 때쯤 다른 역참에 도착을 하면 다른 말로 갈아타서 또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귀비의 마음은 사로잡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단 한 사람만의 입을 즐겁게 만들려고 전 국민을 동원한 사업이다 보니까 당시 민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양귀비 하면 리치가 먼저 떠오를 것 같은 네,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사실 저도 뭐 리치를 먹어봤지만 이게 새콤달콤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이게 진짜 그러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리치에는 비타민C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새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혈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음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안 좋아요. 리치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혈당, 저혈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니 노화 잡는 음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나 노화를 잡으려고 지금 안달복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회춘한 사례는 좀 되게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원 셰프님, 이렇게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조선에 놀라운 회춘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조선시대 회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검은 머리가 다시 나서 이제 두어치가량이 되었다. 다시 새이가 난다는 말은 옛말에서나 들었는데 이건 역시 보통과 다른 일이다. 검은 머리가 나고 이가 새로 돋았다는 게 이분이 80세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 누굽니까? 조선시대 장수왕 영조입니다. 저희 단골 네. 손님이세요. 네. 영조. (83세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5.1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배를 네, 근데 영조가 건강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약골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장수를 이룬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관리가 정말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 영조실록은 조선 건강실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건공탕이라는 음료, 탕약이 등장합니다. 건강에 공을 세운 탕약이다 해서 영조가 이름을 하사한 탕약이에요. 차가운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화 개선에도 효과를 주고 있죠. 승하하기 하루 전에도 건공탕을 드셨다고요. 야. 한 23년 동안 장복을 하신 건데요. 어쩌면 이렇게 건강에 공을 세운 탕약이란 이름을 하사받을 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가 진짜 아까 70, 80에? 네, 80에 80에 이가 새로 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종종 뭐 검은 머리가 다시 났다라는 케이스는 있긴 한데 아마 그 숨어있던 영구치가 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영구치가 빠진 자리에 새로운 이가 나는 것은 사실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구치는 한 번 나면 다시 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 영조의 건강 비법이 영조가 먹은 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소식을 하면서 건강을 잘 돌본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 무분별한 식습관 또는 과식으로 이 비만, 성인병을 앓다가 단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에 비해 영조는 60이 가까워질 때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영조 같나요? 네, 다른 왕들보다 이 수라도 5번에서 3번으로 줄였고요. 또 비교적 소식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죠. 저도 사실 동의해요. 실제 비만과 노화가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2022년 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 연구팀은요, 이 비만이 내장지방세포의 빠른 노화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노화된 지방세포가 축적되면요, 염증 반응,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뭐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대사성 질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 내장 지방이 감소하면 세포 노화가 지연되고 염증 반응은 당연히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비만을 21세기 주요 질병인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이 외형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건강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속 노화를 위한 비만 관리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